지금부터 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 소통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완전히 벗으시고 담요를 덮고 기다리십시오. 종소리가 땡 하고 한 번 울리면 담요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땡땡 하고 두 번 울리면 담요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2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은 피부의 호흡작용을 왕성하게 합니다. 피부의 표면에서 요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의 발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흡수하여 혈액과 림파액을 깨끗하게 하며 특히 몸 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켜 탄산가스로 바꾸며 감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체가 되게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0초 늘려서 3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요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외부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인간과 우주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선과 같은 국방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외계로부터 보호하는 방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네. 이번에는 10초를 늘려서 4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이 풍욕은 불란서의 의학자 로블 박사가 고안한 것입니다. 로블 박사는 피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말했으나 영묘한 피부는 또한 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제2의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덮고 계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몸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가 아니며 하나의 기관으로서 호흡작용, 흡수작용, 배설작용, 감각작용, 보호작용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폐와 심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생리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동안은 호흡을 안 하니까 폐의 순환이 필요치 않으며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나는 공이라는 지름길로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공이 닫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5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이 나는 공이 폐쇄하기까지는 폐의 순환이 불완전하므로 피부가 그 보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1시간 40분 동안 발가벗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공의 폐쇄가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될 뿐만 아니라 태변이 배출되어 초생아 황달을 일으키지 않으며 두뇌가 명석하고 건강한 어린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의복으로 피부를 지나치게 감싸면 간장이 약해지고 간액의 분비가 둔해져서 장의 연동이 둔화되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비는 장마비의 원인이 되어 속변을 정체시키고 이어서 뇌에 영향을 주어 손발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손발의 신경이 마비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사지골냉증이 생기고 신경의 고장을 일으켜 이어서 심장, 폐장, 혈관 등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만병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6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지나치게 두껍게 입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데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입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기의 성장을 잘 관찰하면 젖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기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 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 밖에서 놀게 해야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 기능의 장애는 지나치게 두껍게 입는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기후가 따뜻하여 누구나 얇게 입지만 가을이 되어 썰렁해지면 곧 지나치게 두껍게 입어 피부를 감싸버립니다. 두껍게 입게 되는 이유는 여름 동안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염분, 비타민C의 손실이 많은데 이들의 보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상실하면 피 속에 고환이증이 쌓이게 되어 요독증의 원인을 만들고 염분의 부족은 발의 신경염을 유발시켜 발의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비타민C의 부족은 치아출혈을 일으켜 치조농루를 비롯하여 계열병을 발전시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7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담요를 벗고 있는 동안은 몸에 굳어진 곳이나 불편한 곳을 주무르거나 금복어, 모관, 합자, 합촉, 배복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풍욕을 하시는 분은 첫날에는 벗고 있기를 20초에서 시작하여 제6회째 70초까지만 하고 매회 10초씩 늘려서 120초까지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120초까지 해도 무방하나 장기간 병상에 있는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과 증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풍욕을 원칙적으로는 해 뜨기 전이라 해가 진 뒤에 해야 합니다. 병약자는 정오 무렵 따뜻한 시간에 시작하며 매회 39분 내지 1시간 정도씩 앞당겨 마침내 오전 5시나 6시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암이나 간장병, 위궤양 등 난치병 환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6회 내지 11회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시간표를 짜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횟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풍욕과 풍욕 사이의 시간은 30분 내지 40분가량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사 전후에도 약 3-40분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목욕 전에는 지장이 없고 목욕 후에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목욕 직후에는 풍욕을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담요를 벗으세요. 이번에는 8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을 시작하고부터 만 30일간은 절대로 쉬지 말고 계속한 후에 2-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는 식으로 3개월간 계속해야 합니다. 간경변이나 암 등의 경우에는 3개월씩 1년 동안 4번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풍욕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데 명현, 즉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에 일어나는 반응도 대단히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하고 물집이 있는 두드러기 같은 것도 돋아나고 피부 빛깔이 변하거나 미열이 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담요를 덮고 계십시오.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실로 피부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데 있습니다. 피부를 감싸게 되어 수분, 염분, 비타민을 잃게 되면 발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 뒤이어 신체의 다른 여러 기관에 고장이 생기며 열이 나고 한기를 느끼게 되니까 더욱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피부를 공기에 노출시키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피부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피부를 단련하는 방법으로 정통의학에서는 냉수 마찰이나 건포 마찰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턱대고 피부를 마찰하여 피부를 손상시켜 피부 고유의 작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냉수 마찰이나 건포 마찰은 필연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염증이 생기게 합니다. 때문에 피부가 부어올라 털구멍이 막혀 중요한 배설작용, 호흡작용 기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신체의 정화작용을 방해하여 체액이 더럽혀져 신경통이나 류마티스 등 때로는 감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9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난폭한 방법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본 건강회에서는 피부 단련법으로 풍욕과 독일의 브라운 헐레 박사가 고안한 냉온욕을 권하고 있습니다. 냉온욕이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냉탕에 1분간 머물고 다음에 온탕에 1분간 머무는 식으로 냉온, 냉온, 냉을 거듭하여 냉탕에서 마칩니다. 이 냉온욕을 하는 데에는 냉온욕회라는 1분회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온탕에서 시작해도 좋으나 끝에는 반드시 냉탕에서 마쳐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냉탕에서는 14도 내지 15도가 가장 좋고 온탕에서는 41도 내지 43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온탕만 있고 냉탕에 설비가 없을 때는 몸에 찬물을 끼얹어도 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제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냉수를 끼얹을 때는 왼쪽 발끝에 한 바가지, 다음에 무릎 밑에, 배꼽 밑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한 바가지씩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또다시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한 바가지씩, 이런 식으로 좌우 어깨에 3바가지씩 부으면 됩니다. 온천과 같이 냉수가 없는 곳에서는 1분 동안 탕 밖에서 피부를 외부에 쐬인 후 탕 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냉탕의 수온이 너무 낮아서 1분 동안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을 탕 밖에서 채워 1분이 경과한 후에 온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고 계십시오. 이번에는 10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냉온욕을 할 때는 가슴을 펴서 자세를 바르게 하여 세포를 충분히 확장시켜야 합니다. 냉온욕을 할 때는 냉탕에 들어가면 피부가 수축하고 온탕에 들어가면 피부가 확대하여 때가 붙을 여지가 없으므로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손발이나 허벅지를 씻으면 충분합니다. 이 냉온욕은 감기 들기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즉 냉탕은 오한이고 온탕은 발열입니다. 이 냉온욕으로 감기는 물론 신경통, 류마티스, 전식, 편두통 같은 질병에도 좋습니다.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꼭 필요합니다. 냉온욕은 혈액 인파액의 함유를 촉진하여 이것을 정화함과 동시에 피부를 수축 확대하여 피부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냉온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독성의 사람, 간경병증 사람은 먼저 풍욕을 3개월 정도 실행한 후에 서서히 냉온욕에 익숙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열이 있는 사람도 냉온욕으로 낫게 됩니다. 그러나 38도 이상 열이 있을 때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땀 100g 중에는 비타민C 10mg, 염분 0.5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1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충혈하며 세균의 침입이 용이해집니다. 또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쇠약, 식욕부진, 각기 등에 걸리게 됩니다. 냉온욕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냉온욕으로 피부를 곱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트밀 30g을 잘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유산 5g, 붕사 2g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에 잘 개어 온탕에 넣습니다. 냉탕에는 양배추를 비롯하여 3종류 이상의 생야채를 진 익인 것을 150g 정도 넣습니다. 이것은 1인용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냉온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집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주근깨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주근깨나 건버섯이 생기는 것은 비타민의 부족과 비누의 과사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체의 대청소를 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냉온욕을 소개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쯤 14 내지 15도, 높아도 18도 이하의 냉탕에 25분간 들어갔다가 8 내지 10회의 보통 냉온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20분 동안은 정저하시고 끝에 5분 동안은 욕조 안에서 손,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효과가 대단한 것입니다. 뒤에 하는 냉욕은 몸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25분 냉욕으로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은 체내에 설탕이나 알코올이 연소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하시기 어려우시면 계절이 바뀔 때 실행하셔도 훌륭한 심신의 종합법이 됩니다. (25분) 냉욕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하얘지고 핏기가 없어지는 것은 글로미가 소실했기 때문입니다. 25분 이상의 냉욕은 산과잉이 되어 좋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2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피부, 영양, 사지, 정신 등의 4가지가 완전히 작용하여야 얻어지며 이 4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부의 건강법에는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강법에는 자기의 나이를 잊으시고 걱정거리와 노여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시거나 노하시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노쇠하게 만들어 부신의 적용을 나쁘게 만들어 피부가 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위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전체 피부에 반영하여 탁하고 어두운 피부를 만들게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밝은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은 건강의 근원이며 밝고 맑은 피부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상으로 풍욕을 마치겠습니다. 담요를 덮으시고 조용히 쉬시기 바랍니다. 2, 3분 동안 쉬시다가 완전히 옷을 입으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